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일단 좀 간략하게 소개 먼저 좀 해드릴까요? 네. 저부터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컨설팅 4팀의 최조원입니다. 네, AMPM 글로벌 컨설팅 4팀의 하규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네, 저희가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와봤죠? 저희가? 저희 스킨케어 업종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죠.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좀, 이쪽으로 좀 많이 진행을 했었다 보니까 저희가 진행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좀 가지고 와봤고요. 일반 뷰티, 그러니까 일부러 스킨케어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가져온 거는 사실 제가 좀 이게 봤을 때 보통 이제 뷰티랑 스킨케어 뭐 같은 묶음이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마케팅 방식이 조금은 좀 풀어내는 형태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특히 스킨케어 같은 경우에는 좀 뷰티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까다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저희가 이제 뭐, 그러니까 바르는 뭐 예를 들어서 틴트나 이런 립글로즈나 그런 형태의 그냥 되게 색조 화장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만 색감이 예쁘고 발색이 잘 되고 뭐 모델이 바르는데 너무 예쁘다라고 딱 생각이 들면은 저희가 그냥 가격도 얼마 안 한다 면 사볼까 해서 저희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런 색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일매일 똑같은 색으로만 화장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바꾸기도 굉장히 이제 편하고 이게 어떤 저희가 한 브랜드만 고집을 하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의 브랜드를 쓰기도 하는데 사실 스킨케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가면 갈수록 이제 굉장히 피부에 조금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피부에 좀 직접적으로 닿는 거다 보니까 저희 가면 갈수록 피부에 좀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사실 주름도 점점 많이 생기고, 뭐 미백이나 이런 거에 점점 이제 이런 것들, 기능성 화장품도 신경을 쓰고 할 만큼 되게 피부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스킨케어 같은 경우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 브랜드를 좀 쓰게 되면은 다른 브랜드로 광고를 보고 좀 쉽사리 바꾸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좀 실제로 진행을 했을 때도 일반 뷰티보다는 스킨케어가 굉장히 좀, 그렇게 전반적으로 막 잘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모든 곳에서 막 평균적으로 뭐 요만큼 나온다, 괜찮게는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좀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까라는 좀 주제로 해가지고 좀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좀 크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매체에 대해서 좀 먼저 같이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글씨가 너무 큰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바캐터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선크림 광고를 올해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몇 월까지 좀 집중적으로 광고를 할지 고민입니다. 검색량은 여름 전까지가 노출량이 많은데 실제로 여름에도 판매가 잘 되긴 해서 여름 전까지 집중을 하는 게 맞을지와 딱 한 개 매체에 집중한다면 어떤 매체가 좋을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선크림 근데 사실 이게 뭐 뷰티도 그렇고 패션도 그렇고 좀 이게 저는 이런 부분에선 조금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거든요. 옷도 이제 저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시즌별로 옷을 나눌 수가 있듯이 이런 스킨케어 제품도 선크림이나 아니면 뭐 수분 토너, 수분 라인 아니면은 뭐 진정 라인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상시적으로 활용 가능한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저희가 시즌별로 이제 좀 많이 이 퀄리티수가 높아지는 수요가층이 이제 많아지는 그런 상품들이 이제 막 구분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화장도 많이 뜨고 피부에 굉장히 이제 유분기도 많이 올라오고 많이 무너지고 하는 만큼 좀 픽서류나 아니면은 그 라인 중에서는
좀 뽀송한 제형의 그런 크림들 좀 뜨지 않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뜨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겨울에는 좀 건조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분 라인 쪽을 되게 집중적으로 좀 진행을 하면은 그쪽이 굉장히 수요가 많거든요, 그때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공통적이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무래도 옷이던 뷰티던 한 시즌 좀 앞서가기는 해요. 사람들이 물론 당연히 이제 저희도 겨울이 닥쳤을 때 이제 막 춥다 춥다 하면서 이제 막 추운데 뭐 예쁜 옷 뭐 없나? 이제 이런 거 해가지고 겨울에도 겨울옷을 찾는 것처럼 여름에도 선크림을 찾기는 해요. 근데 보통은 한 시즌 앞서서 조금부터 진행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허리 수가 올라가는 그 기준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여름이 되기 전부터 좀 저는 여름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씩은 좀 노출을 미리 시켜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굳이 이제 그래서 사실 근데 굳이 저는 여름 저까지 굳이 이때만 집중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예산에 따라서 그게 뭐 예산에 많이 제약이 있다고 하면은 그게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둘 다 조금 어느 정도 진행을 할 것 같고 지금부터라도 해서 그리고 딱 한 개 매체에 집중한다면 어떤 매체가 좋을지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아무래도 사실 뭐 여러 매체가 있고 제가 진행하면서 사실 이게 뭐 매번 어떤 거는 여기서 무조건 잘 나온다라는 데이터를 사실 뽑지는 못하거든요. 이게 정말 브랜드마다, 브랜드 상황마다, 뭐 그 제품마다 굉장히 이 핏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딱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지금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를 모르니까, 네, 굳이 하나라고 하면은 저는 메타에 좀 집중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저희가 지금 활용 매체 부분 진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이왕 이렇게 얘기가 나온 김에 메타 얘기를 먼저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차근차근 생각나는 대로 거의 좀 얘기를 해봅시다. 전 뭐 메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가장 크게는 사실 메리트라고 하죠. 가장 크게는 인스타랑 이제 페이스북에 노출을 시킬 수 있다라는 좀 이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다음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메타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네. 가장 우리한테 친숙한 매체이기도 하고 네, 가장 맞습니다. 사용률이 높은 매체이기도 한데요. 이게 네네. 아무래도 전 연령층에 오픈된 지면이다 보니까 음. 10대, 20대는 물론이고 또 40대, 50대까지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도달 가능한 타겟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진짜 이게 타겟팅이 사실 어디라고 좀 정확히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뭐 인스타 하면은 저도 광고라는 걸 사실 진행을 제가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제가 아무래도 뭐 그 당시에는 뭐 10대, 20대 어렸을 때는 좀 이거 아무래도 좀 인스타 하면은 뭐 40대나 이제 좀 이런 나이대보다는 10대, 20대 층이 좀 제일 많이 쓰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막상 광고를 진행해보면서 저희도 좀 알게 됐잖아요. 이게 굉장히 연령층이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용률이 많이 이제 고루고루 높다라는 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달할 수 있는 타겟 범위도 굉장히 이제 넓다는 장점이 있죠. 타겟 범위가 넓다. 넓. 음. 근데 이렇게 타겟 범위가 넓은 거는 뭐 좋죠. 근데 여기서 더 이제 괜찮은 거는 아무래도 이 사람들한테 저희가 좀 타겟팅이 가능하잖아요. 인구통계학적 그쵸. 맞아요. 인구통계학적 타겟팅도 가능하고, 관심사 맞아요. 관심사 같은 이런 상세 타겟팅이, 그죠. 가능하죠. 그래서 타겟팅이, 그죠. 그런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리면 그냥 단순히 이제 뭐 남자, 여자, 연령층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뷰티라고 했을 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뷰티나 스킨케어 뭐 이쪽, 뷰티 쪽은 좀 그렇지만 스킨케어, 특히 스킨케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저희가 좀 주로 타겟으로 생각하고 있는 아니면 실제로 뭐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성 뭐 3, 40대가 타겟을 이루고 있다라고 한다고 한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를 봤을 때 이 제품 자체가 모든 전 연령층이 쓸 수 있고 이제 뭐 남녀 상관없이 그냥 누구나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은 저는 초반에는 사실 그렇게 타겟을 걸어놓진 않거든요. 굳이 걸어놓진 않는데 만약에 우리가 좀 되게 좀 굳이 좀 고집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제품 자체가 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뷰티 쪽에 이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더 나아가서는 좀 이제 구매 의도까지도 저희가 타겟팅을 할 수가 있어서 구매 자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까지도 되게 세밀하게 좀 타겟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좀 가장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진짜 모든 매체를 아우러서 전 다양한 뭐 DA 배너 매체가 있지만 이 매체를 중에서 저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연령층도 매우 다양하고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사용률도 굉장히 높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주 마케터님이 질문 주셨을 때 저는 메타 광고로 좀 한 개만 집중을 한다면 이쪽으로만 좀 진행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렸어요. 그리고 현재 뭐 자사몰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은 뭐 스마트 스토어로 광고를 하고 계신 건지는 사실 지금 저희가 모르지만 만약에 자사몰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거기 홈페이지에 스크립트를 설치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스크립트를 설치를 하면은 뭐가 좋냐라고 하면 우리의 자사몰에 이제 우리 고객 나름의 데이터가 확보가 가능하죠. 여기에 차곡차곡 쌓이니까. 그럼 그 데이터를 메타에서는 제가 진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수많은 마케터분들이랑 광고주분들이 메타를 진행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아마 성과를 보시고 많이 활용하시는 부분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이 쌓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타겟을 생성을 할 수가 있죠. 이제 맞춤 타겟이라던가 아니면 일사 타겟 이렇게 생성이 가능해서 진짜 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제품에도 구매 주기라는 게 사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통은 구매 주기가 한 30일 정도 보통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한 제품 그 30ml든 15ml든 사면은 그 제품이 좀 한 달 기준으로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구매 30일 동안 뭐 구매한 사람을 제외를 하고 이 광고를 보여준다든지 계속해서 이런 걸 좀 나눠서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그런 캠페인을 하나 놓고 그리고 다른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구매한 사람한테 굳이 이 광고를 다시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피로도도 높고 굉장히 좀 반감이 들겠죠, 이 광고에 대해서. 그래서 뭐 구매한 지 30일 된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좀 이거랑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다른 제품, 다른 라인들을 좀 추천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광고를 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과 좀 뭐 5%든 아니면 3%든 3%든 5%든 뭐 7%든 간에 뭐 등등 유사한 사람들한테만 보여줄 수가 있죠. 이 유사 타겟이라는 걸 생성해서 저는 이거를 좀 굉장히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사몰 있으시다면은 저는 무조건 베타 쪽으로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날개님이 아까 언제 남겨주셨죠? 죄송해요. 지금 봤네요. 혹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혹시 처음에 논 타겟팅으로 진행하다가 나중에 이제 상세 타겟팅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근데 이거 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초반에 뭐 이렇게 좁혀놨다가 그거를 푸시는 분들도 있고 뭐 좀 다양하게 좀 진행을 하시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사실 그냥 논타겟팅으로 거의 그냥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초반에는
저희가 좀 아무래도 캠페인 자체를 트래픽이랑 뭐, 트래픽 목적이랑 어쨌거나 전환 판매 목적이랑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같이 하는데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아예 논 타겟팅으로 진행을 하고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뭐 맞춤 타겟이나 뭐 맞춤 타겟, 이 구매 뭐 5%, 7% 등등 비슷한 이런 유사 타겟 이 타겟팅으로만 걸어놓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걸고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는 경우에 저는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말 타겟층이 뭐 진짜 여자 립스틱이나 뭐 아니면 여성용 어떤 정말 이런 식으로 완전 성별이나 연령층이 완전히 정해져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수분 라인, 선크림 이런 건 사실 저희 남자 여소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냥 뭐 다 쓰잖아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 특히나도 굳이 타겟을 걸어놓으면은 괜히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고객을 더 한정 짓는 기분이라서 그래서 좀 잡질 않는 것 같아요. 우선은 풀어놓고 거기서 저희 데이터를 쭉쭉쭉쭉쭉 뽑은 다음에 나중에 이 모수들과 비슷한 사람들을 한 번 더 찾게 하면은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주마케터님이 댓글을 또 남겨주셨는데요. 정답은 없겠지만 성심성의껏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도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좀 피곤하시고 하실 텐데 들어와서 저희 거 시청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살짝 흐름이 끊기긴 했는데 이어서 메타 다음 것을 좀 진행을 해볼까요? 그리고 다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좀 많이 흔히 아는 GFA 광고인데요. GFA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면 자체가 네이버 지면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네이버 지면에 노출이 되고 그리고 이 매체 같은 경우에도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타겟팅이 가능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네이버라고 하면은 여기가 어떤 매체냐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정보 탐색도 많이 하지만 그 정보 탐색에 저희가 구매하고 싶은 뭐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그런 니즈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일반적으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탐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어떤 거를 사고 싶어서 어떤 서비스나 제품에 관심이 있어서 관련해서 찾아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활용할 수 있는 타겟이 관심사 하고 더불어서 구매 의도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굉장히 이제 구매력 있는 타겟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고, 근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것을 구매했던 사람들, 어떤 것에 구매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타겟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합집합이나 교집합으로도 섞어서도 이제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이거는 사람마다 이제 집행하는 방식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타겟팅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거는 과금 방식은 어떻게 되죠? 클릭당 과금이랑 해가지고 이제 CPC 과금 방식을 네,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CPC 과금 방식이에요. 근데 GFA 같은 경우에는 사실 CPC 과금은 맞는데 이 정확히 CPC 과금이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거를 입차를 봐주잖아요, 저희가. 근데 실시간으로 입차를 본다는 게 결국은 뭐 실시간으로 좀 노출량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이게 초반에 뭐 사람들이 보통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 CPC라고 하면은 단순히 초반에 광고를 접하신 분들은 뭐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검색 광고 형태의 그런 CPC를 떠올리게 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일단은 그냥 설정을 해놓고 그냥 기다리다가 뭐 클릭되면은 그만큼씩 빠지고 아니면 이제 우리 밑에 있는 애들 기준으로 해서 뭐 그만큼씩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GFA에서의 좀 CPC 과금 방식이라는 건 이런 형태로 과금이 되는 것도 맞지만 저희가 실시간으로
CPC로 입찰을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원이라고 300원은 너무 낮다. 요즘 GF의 CPC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뷰티 쪽이라고 하면은 뷰티 쪽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한 1,000원, 800원 논타겟으로 진행했을 때는 한 600원, 잘 나오면 600원대에서 좀 높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좀 타겟에 따라 다르지만 좀 1,000몇백 원까지도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한다고 했을 때 차이가 뭐냐면 300원이라고 설정을 하면은 나 진짜 300원만큼만 노출시킬래. 노출량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렇게 대시보드를 보잖아요. 그러면 노출량이 진짜 거의 미비하게 차이가 없는 게 막 보여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1,000 얼마로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확실히 그 노출되는 그 속도 자체가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노출량을 좀 조절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실시간으로.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는 거에 따라서 물론 이제 뭐 자동으로 해놓을 수도 있고 수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하는데 저는 무조건 제가 수동으로 실시간으로 조절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 시간대에 따라서. 왜냐하면 여기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을 해봤는데 여기에 따라서 성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좀 진행을 해봤을 때 사람들이 구매하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하루 짧게 3일? 보통 3일 정도는 이제 주말을 껴서 좀 돌려본 다음에 사실 가장 좋은 건 일주일이긴 한데 3일에서 일주일 정도, 7일 정도를 좀 진행을 해봐요. 진행을 해본 다음에 주말이랑 평일에 언제 구매가 일어나는지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어느 연령층은 언제 구매가 일어나고 이 연령층은 언제 구매가 일어나고 이런 데이터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그 시간대에만 해당 시간에만 집중 노출을 시켜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그냥 이제 테스트를 집행한 뒤로는 사실 그 시간대에만 운영을 하지 이후의 시간대는 저는 사실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GFA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못 그렇게 됐다가는 소진이 굉장히 잘못됐다가 많이 될 수 있는 매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때만 딱 집중 운영을 해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GFA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은 카카오인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다양하게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채널도 있고 아니면 뭐 카카오 모먼트로 배너 형태로 해서 뭐 비즈보드나 디스플레이 형태의 배너 같은 그런 배너 광고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채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죠.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받는 이 메시지 이렇게 보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카카오 자체가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플랫폼이다 보니까 진행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여기 자체도 트래픽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트래픽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아마 저희가 같이 라이브 할 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환 목적으로 진행을 한다기보다는 물론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전환보다는 보통은 구매 전환보다는 회원 가입 이나 채널 진도 이런 거에서 조금 효과를 많이 봤던 편이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초반에 광고를 같이 진행을 할 때 서브 매체로 같이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사실 이건 초반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서브 매체로 진행을 같이 하는데 이후에는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저희 고객들이 쌓이고 모수들이 좀 쌓였다라고 했을 땐 저는 주로 이거를 CRM으로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널 메시지. 아무래도 저희가 이것도 매번 말하긴 하지만 요즘에는 신규 유입을 이제 목적으로 진행해서 뭐 신규 트래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한 고객이 평생 동안 살면서 우리
브랜드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그 기여도가 크면 클수록 더 좋단 말이에요. 새로운 고객을 무작정 막 확보하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충성 고객을 처음에 확보를 했을 때 어떻게든 좀 우리의 고객으로 절대로 이탈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런 리마케팅, 이 사람들 대상으로도 해서 좀 우리가 좀 고객으로서 어떤 혜택을 보고 있구나라던가 이런 느낌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좀 채널 메시지를 통해서 뭐 주기적으로 우리의 그런 신상 라인이나 그때 당시 프로모션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신제품을 출시하다던가 이런 거를 이제 가장 먼저 우리 고객들한테 보여주고 할인 혜택 같은 것들도 포함해서 그런 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저희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주기적으로 비밀 링크라고 하죠. 이런 거를 메시지로 좀 많이 보내드리기도 해요. 따로 저희가 이벤트 페이지를 파서 정말 이 메시지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한테만 이제 이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채널을 좀 삭제하지 않게끔 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죠. 계속해서 우리 충성 고객으로 남아줘라 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좀 채널 이제 메시지를 좀 주기적으로 보내기는 하지만 너무 많이 보내다 보면은 저희도 하루에 굉장히 많은, 나도 모르게 아니면 한 번 여기 거에서 제품을 구매했다가 추가됐던 그런 채널에서 수도 없이 막 메시지가 오다가 저는 삭제한 적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곳들은 삭제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써보고 효과가 실제로 좋았어요. 근데 아직 뭐 남긴 했어요. 근데 얘네가 이번이 마지막 한정 수량 선착순 몇 명 특가라고 했을 때 이거 저는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좀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제휴 지면이 굉장히 많다. 그쵸? 그 말은 즉슨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이게 제휴 지면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5만 5천, 거의 6만 가까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6만여 개의 지면들과 이제 제휴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웹사이트 기준이고 앱이랑 사이트, 그러니까 앱도 포함이에요. 보면은 이제 굉장히 제휴 지면이 많아서, 즉 고객과의 접점이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보면은 나중에 좀 이제 보면은 이 어플이나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막 뭔가를 할 때 중간중간에 뜨는 광고들 중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이 거의 구글 GDN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저희는 이 구글 광고랑 접촉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만큼 이제 타겟 자체도 그럼 굉장히 광범위하겠죠. 근데 이 타겟들을 대상으로 얘도 굉장히 세밀하게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더 좋은 거는 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매체들보다도 머신러닝 자체가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머신러닝. 그래서 이 광고를 좀 진행을 했을 때 좀 여러 타겟들로 해서 좀 진행을 했을 때 저는 이 점은 진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구글 광고를 진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좀 공감을 하실 것 같거든요. 저희가 근데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우선 이 부분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실 매체는 아닌데 바이럴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바이럴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 뭐 리뷰나 뭐 저희가 흔히 알기로는 리뷰 블로그나 뭐 아니면 저희 사이트에 다는 그런 리뷰나 뭐 아니면 인플루언서가 될 수도 있고 PPL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시딩을 넣는 게 될 수 있는데, 바이럴의 특성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은 저희 브랜드의 결국은 백데이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브랜드의 뭐 사용 후기라던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 브랜드와 관련된 그런 데이터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어쨌거나 이게 곧 고객들한테는 신뢰도거든요. 그쵸? 저희 사실 저는 그런데 막 물건을 살 때는 당연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땐 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관여도가 높을수록 이런 백데이터에 더 집중을 하기는 해요. 내가 과연 이거를 진짜 이걸 구매를 해도 되나? 이거를 구독을 해도 되나? 라고 할 만큼 진짜 이거는 중요한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저는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때도 리뷰 되게 많이 보거든요. 저는 먹는데 되게 진심이라서 배고플 때 맛없는 걸 먹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시켜 먹더라도 진짜 맛있는 걸 먹으려고 짜장면을 하나를 먹더라도 치고 진짜 몇 개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보고 한 몇 개를 추려서 막 비교하고 그러다가 저는 고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이런 먹는 거 하나하나에도 사람들이 보통 리뷰를 그렇게 많이 중요시 하는데 근데 얼마나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 같이 이렇게 저희가 판매할 만한 이런 것들에는 구매를 할 때는 얼마나 더 사람들이 신중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바이럴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신뢰도와 연관이 직접적인 연관이 직접적인 연관? 어쨌거나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사실 광고 집행 전에도 그렇고 전에도 어느 정도 해놓고 좀 진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좀 주기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은 좀 구축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검색 광고인데, 검색 광고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검색을 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게 네이버가 될 수도 있고, 네, 구글도 있고, 뭐 다음도 있고, 뭐 등등등 있겠죠? 이거는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즈가 있죠. 니즈가 있기 때문에 전환율이 굉장히 높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그만큼 CPC 입찰 경쟁이 굉장히 심한 대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초반에는 아무런 우리가 데이터가 없고 초기에 광고를 집행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검색 광고 들어가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무것도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갖춘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뭐 옷도 하나밖에 안 입고 있고 그런데 왜 전쟁터를 아무것도 없이 나가려고 하냐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것보다는 좀 차라리 초반에는 뭐 배너 매체로 뭐 진행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추천을 드리곤 하죠. 말이 너무 많아서 말이 너무 많아서 되게 좀 샜는데 그러면 38분이네요. 저희 지금 보고 계신 분이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문의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여기 옆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마저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저희 그러면 단계별로 이제 그럼 매체 비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선 뭐 브랜드 초반이랑 뭐 그냥 그 이후라고 나눠서 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초반에는 브랜드 초반이에요. 광고도 집행을 해본 적이 없고 사실 그렇게 백데이터도 이제 슬슬 쌓아가고 있는 중이고 그런 상태라면 규리님께서는 어떤 매체로 좀 진행을 하실 것 같으세요? 그렇으면 일단 메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광고와 함께 네. 바이럴 작업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제 검색 광고를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메타랑 배달 그리고 검색 광고 이렇게
저도 거의 동일한 생각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저희가 메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픈된 지면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사실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잖아요. 낮은 상태니까 우선은 저희를 알리는 게 우선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전단지 형태의 배너 광고를 위주로 좀 진행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는 거의 좀 후반에 좀 저 같으면 저는 진입을 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바이럴은 사실 당연히 지금 저희가 쌓아놓은 상태에서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 검색 광고에서도 저희가 잡을 수 있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은 아까 선크림 말씀 주셨으니까 선크림이라고 해볼게요. 선크림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냥 뭐 수분 함량이 높은 선크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뽀송한 질감의 선크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면 뭐 유기다차 뭐 이런 것도 많이 쓰지 않나요? 네, 막 유기다차, 네, 그런 등등등 성분 우리가 좀 아니면 뭐 티트리 제품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 형태의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어떤 성분을 쓰고 어떤 질감이든 간에 사실 이런 제형의 이런 좋은 성분을 쓰는 선크림이 우리 제품만 있는 건 사실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그 수많은 제품들 중에 하나고 여기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대체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 있어서 어떤 키워드에 가장 맞을까를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에서 전환이 일어날지 아니면은 사람들은 우리 제품에 어떤 점에 좀 끌려할지를 사실 우리는 만든 입장이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메타에서 저희가 잡고 싶어 하는 잡고 싶은 키워드들을 소재에 담는 거예요. 소재에 담아서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뭐 A 키워드, B 키워드, 뭐 C 키워드, D 키워드 뭐 이렇게가 우리가 좀 내밀고 있는 우리 USP야. 그래서 이걸로 하면 저는 차라리 전단지를 뿌려보면서 거기에 키워드를 조금 달리 해보는 거죠. 이미지나 뭐 이런 것도 좀 달리 해보고 해서 진행을 우선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반응도를 체크하는 거죠. 그러면은 가장 클릭이 많이 일어나고 전환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소재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전환 발생하고 반응도 좋았던 반응도 좋은 소재들에서 키워드 추출을 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무기자차 선크림에서 반응도가 가장 좋았어요. 그 키워드를 썼던 게. 그러면은 아니면은 뭐 연예인 우리가 PPL을 들어갔는데 뭐 연예인 땡땡이 뭐 극찬한 뭐 선크림 아니면 땡땡도 저도 맨날 써요. 이런 식으로 뭐 진행을 했던 선크림에서 가장 반응도가 좋았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좀 그 키워드를 끌고 저는 이제 검색 광고로 진입을 하는 것 같아요. 우선은 알려놓은 다음에 진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을 때가 제일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초반에는 사실 메타 같은 경우는 아무튼 이렇게 진행을 하고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브랜드 키워드, 자사명 키워드만 처음엔 진짜 소액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전단지를 뿌렸으니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는 그거를 보고 다시 우리 브랜드를 찾아주겠죠? 그랬을 때 저희 브랜드 간판이 안 보인다던가 대문이 안 보이면은 어디로 들어가는지 입구가 안 보이면은 사실 2차 유입이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실제로 하면 이거 근데 저는 실제로 이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이제 하다가 몇 년 전에 광고를, 이렇게 저희가 스토리를 굉장히 빠르게 넘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보다가, 나도 모르게 그걸 넘겼는데,
방금 거 너무 괜찮았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넘어갔어요. 근데 넘어가서 보다가 뭘 잘못 눌러서 뒤로 나가져서 아예 그냥 그 광고를 못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광고는 꼭 그거 아시죠? 제가 원하면은 다시는 저한테 뜨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봤던 그 기억을 더듬어서 네이버에 쳐봤는데 그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그 입구를 찾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진짜로. 거기에 걸어놨던 그 사람들이 뭐 걸어놓고 싶었던 그런 키워드들, 희망했던 그런 이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소재에 넣어놨던 그런 키워드들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굉장히 좀 그때 고생을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물론 전 결국에 너무 사고 싶어서 구매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메타에서 전단지를 뿌리고 그리고 검색 광고는 초반에는 자사명 키워드로만 해서 우리 좀 대문 정도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해놓는 식으로 이렇게만 네, 진행을 좀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후에는 저 같으면은 사실 굉장히 막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매체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뭐 사실 적기는 진짜 다 적기는 그런데 일단 메타는 핵심 매체니까 아무래도 메타도 있을 거고 뭐 검색 광고 마련할 거고 카카오 뭐 구글 아까 말했던 것처럼 GDN 네 GDN 많이 사용하죠. GDN 그리고 유튜브 네, 맞아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G프레임 이런 꾸준히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사실 여기서 등등등등등이 있는데 사실 이때는 좀 어떤 매체를 정확히 사용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지 비중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는 게 이때는 아마 신규 유입보다는 저는 리타게팅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좀 생각을 해요. 신규 유입보다는. 물론 신규 유입도 꾸준히 확보를 해줘야 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쪽이 굉장히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타게팅이랑 CRM. 아무래도 초반에는 저희가 신규 고객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모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거에 제한적인 게 있는데 이후에는 사실 새로 사람을 들여오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쌓아놨던 고객들 데이터를 좀 활용을 해서 뭐 한 번이라도 들어왔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장바구니에 담았던 사람들 아니면 뭐 회원가입만 하고 아니면 우리 뭐 사이트에 구매를 한 적은 있는데 며칠째 방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여러 데이터들을 저희가 좀 체계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쨌거나 다시 우리 사이트에 올 수 있게 다시 장바구니를 보고 살 수 있게 아니면은 지금 충분히 우리 브랜드를 너무나도 잘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브랜드를 이탈하지 않게끔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이 망을 좀 더 좁혀두고 묶어두는 게 전 조금 더 집중이 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신규 유입만 너무 신경 쓰고 이런 부분들 특히 CRM 그것도 그렇고 이런 우리 기존 고객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잘 활용하고 이 사람들을 잘 묶어두지 못한다면 이게 진짜 밑 빠지는 독에 물붓기거든요. 불붓기. 죄송합니다. 지금 아침이라서 입이 좀 많이 굳어 있어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밑 빠진 독이 거의 물 붓기나 다름이 없는 수준이죠. 아무리 물을 부어봤자 계속해서 밑에서 새나가면은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 놓은 저희 확보해 놓은 저희 고객들인데 이 사람들 좀 잡는 거 위주로 이제 보통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준비했던 내용은 사실 뒤에 더 많이 있잖아요. 사실 매체별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뭐 어떤 매체를 어떤 비중으로 좀 짜면 좋을지 저희가 실제로 들어왔었던 이제 저희한테 문의 들어왔었던 그런 사례들 바탕으로 해서 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나갔었다라는 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아쉽게도 오늘 제가 말이 너무 많은지라 오늘 설명을 여기 부분까지 못 해드려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 우선
지금 저희 댓글도 안 달리고 이제 질문 사항이 없으신 것 같으니 다음 얘기는 저희가 다음 라이브 때 이제 같이 말씀드려보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스킨케어 업종 마케팅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설명드렸는데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들 바탕으로 문의받았던 내용 바탕으로 해서 다음 라이브 때 더 좀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저희 오늘도 하루도 이제 화이팅 하시고 화이팅, 다 같이 화이팅 하시고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AMPM 글로벌 광고 컨설팅 4팀 최조원이었습니다. AMPM 글로벌 컨설팅 4팀 하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